오토바이가 왼쪽 깜빡이 켰네요. 예. 아이쿠. 다시 오토바이가 여기를 들어오면서 빵 해줬는데도 그냥 와서 부딪혔습니다. 자,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100%다. 오토바이 60%다. 오토바이 80%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의 과실비율 투표 시작. 89%는 100대 0입니다. 60대 40도 있네요. 2% 있습니다. 80대 20도 9% 있습니다. 저는 100대 0이라고 답변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앞차랑 안전거리 지키지 않은 거 그게 잘못일까요? 자, 여기서요, 깜빡이 켰어도 뒤를 보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요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앞차랑 안전거리, 이 차랑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안전거리 무관해요. 그런데 여기서 슬그머니 들어와요. 이때는 이제 내 눈이 이렇게 될 때죠. 그럼 요거는요, 은근히 안 보이는 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차 브레이크 잠궈 보고 여기서요, 가까워지는 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게 딱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지금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중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데 빵 했어요. 빵 했는데도 그냥 쫓아와서 예, 이렇게.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근데 법원에서요, 1심에서 처음에 조정을 했대요. 70대 30으로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60대 40. 그러면서 여기에 오토바이가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했다. 그런데 불박차가 양보하지 않고 오토바이 쪽으로 붙었다. 그리고 이륜차가 불박차에 근접한 상태에서 진로 변경했다. 즉 오토바이가 깜빡이 켰다. 깜빡이 켰는데 불박차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으로 붙었다. 그래서 60대 40이다. 다시 한번 붙었나요? 그쪽으로? 여기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차선에서 벗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와요. 안 붙었어요. 똑바로 가요. 계속 똑바로 해. 똑바로가 빵 했는데도 오토바이가 와서 붙였어요. 근데 판사께서는 오토바이가 깜빡 켜고 오는데 불박차가 양보해주지 않고 오히려 오토바이 쪽으로 붙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깜빡이가 암명성 앞에 아니죠. 아무리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다. 그럼 안전을 확인해야죠. 근데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가다가 지금 빵 했어요. 네. 이때 빵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여기서요. 이때 빵 했어요. 빵 하고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빵 하고 3초 지났어요. 빵 했는데 3초 동안에 오토바이가. 저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항소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보험사에 항소해달라고 했더니 그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보험사에서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반드시 항소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항소를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담당했던 직원분은요, 저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신이 제 입장이라도 똑같이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본사의 송무과에 항소 담당하는 분한테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항소 담당자는 항소 못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00대 0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다. 판사가 한번 내린 결정이 바뀌는 것은 매우 힘들다. 100대 0은 절대로 나올 수 없고 항소를 해서 잘 해봤자 80대 20이다. 그럼 결국 할증되는 거나 항소 비용이나 똑같다. 그 어떤 회사든 이익을 쫓는 것이다. 제 경우는 이거 100대 0 돼봤자 80대 20 돼봤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겠다. 100대 0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89%는 전부 다 엉터리네요. 100대 0이라 하신 분들. 판사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바뀌는 건 힘들다? 아니, 그건 1심 판사잖아요.
항소심 판사는 다른 판사잖아요. 판사 이제 3명이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가봐야죠.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보험사 돈 많잖아요. 그 돈으로 이런 걸 항소를 해서 다음에 또 비슷한 것또 까불면 까불지만 항소심 판결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소 담당자가 100대 0은 절대로 없다. 이 정도로 간추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항소 요청하는 것이며 항소 비용이 든다면 내 돈 낼게. 내가 돈 낼게. 내 돈 얼마가 나가든 낼 테니까 항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저를 담당하셨던 분은 제가 많이 귀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탄원서 써보래요. 탄원서를 항소 담당자한테 보험사 직원한테 내가 탄원서까지 써야 되나요? 항소 담당자님 제발요 항소 좀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탄원서까지 쓰래요. 제가 억울했던 거. 그리고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차선. 내가 그쪽으로 붙은 거 아니다. 똑바로 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깜빡이가 마패냐. 이것도 그래서 탄원서에 적어서 보내달래요. 그럼 항소 담당자한테 전해주겠다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담당자가 탄원서를 보고 감복해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최종적으로 정하고 항소하게 되면은 그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항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주니. 참. 담당자는 저랑 고객님이랑 그냥 갑과 을 관계지만 그걸 떠나 담당자의 지인이어도 담당자는 항소하는 걸 말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즉 항소 담당자는 자기 친구에게 위해서도 100대 0은 절대 안 나와. 판사가 1심에서 항소시면 안 바뀌어. 그러면서 항소를 말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1심에서 죽어도 항소 못 해준다는 거 항소해서 100대 0 바뀐 것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앞으로 점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담당자분과 통화를 몇 번 하고요. 오랫동안 연락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더군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험사 측에서 말을 하나 흘린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걸로 소송해라. 100대 0이다. 그래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한 변호사께서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방송한 거예요. 그걸 증거 자료로 그걸 제출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소송하라고 해서 소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변호사 방송한 거를 그걸 증거 또는 참고자료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 판사들은 한문철 변호사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에 따라 한 변호사님의 조언 및 영상을 가지고 온 분들을 아니 된 시선, 나쁜 시선, 판사도 아니면 자기가 무한대 과실비를 정하느냐 아니 곱게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리고 그냥 분심해서 그냥 끝나지 뭐하러 벌써 법원까지 와갖고 우리한테 일을 자꾸 만드느냐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만큼 변호사님이 정확하다는 것이니 너무 기분 나빠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채택해서 저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탄원서까지 쓸 마음으로 보험사 담당자한테 탄원서는 판사한테 쓰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한테 탄원서까지 쓸 마음으로 그리고 항소 비용 내가 낼게 라고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 그 좌절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판사가 얘기한 걸까요? 보험사 직원이 얘기한 걸까요? 한 변호사께서 유튜브 방송으로 얘기한 건 증거자료 같은 걸로 제출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법원 판사들은 한 변호사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에 따라 한 변호사의 조언 및 영상을 가지고 온 분들을 아니 된 시선으로 본다. 판사가 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판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걸 법원에 내지 마시라. 그럼 판사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그 재판이 제일 높아요. 1심에서는 1심 판사가 제일 높은 거고요. 항소심은 항소심 판사가 그 사건에 절대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 변호사 이랬다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항상 뭐라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 포인트를 적어서 내라고 그랬죠. 준비서면에. 제가 표시하는 내용을 캡처해갖고 제가 한 걸 말고 여러분들이 캡처하는 거죠. 제 얼굴 들어가지 않게 제가 캡처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거기를 포인트 잡아서 그래서 그걸로 준비서면에 써서 주장하시라는 거지. 왜 제 영상을 증거로 내면 증거가 아니죠. 참고자료로 해도 판사들이 싫어할 수 있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제출하면요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판사분들은 아니 내가 판단하는데 왜 한 변호사 영상을 여다 내? 그럼 한 변호사한테 가서 해.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 재판받아야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방송한 거 유튜브에서 방송한 거 그 내용을 제가 요점 정리 다 해드렸잖아요. 저한테 과외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과외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거 제출합니까? 아니죠.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서 배운 거, 또 개인지도 받은 거 그걸 토대로 내가 써야죠. 내가 준비서면에 써서 그걸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분 정말 좋은 걸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거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 영상 이렇게 보고 판사분들이 네, 한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하면서 그대로 하는 판사들도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글 올라온 거 봤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하신 분께 제가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서면 써서 제출하십시오. 그냥 CD로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고면 원고 보조 참가 신청, 우리가 피고면 피고 보조 참가 신청해서 보조 참가인도 준비서면 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험사 직원들이 준비서면 잘 안 써내요. 이거 보세요. 이 사건 보세요. 이 사건에 우리 보험사 직원들이 준비서면 낸 거 있나 보세요. 안 냈거나 냈어도 허접하게 냈을 겁니다. 소액 사건은 그래요. 항소심은 진짜 제대로 싸웁니다. 양쪽에서 공방이 되죠. 법원에서는 60대 40으로 판결했지만 저와 100인의 투표 중에서 89%는 100대 0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갖다 쓰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갖다 끄집어서 준비서면 써서 제 모습을 판사한테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 목소리를 들려주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를 집어서 준비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